여러분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유련의 대표 세무사 이운영입니다. 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재무제표에 가지급금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장 세무서에서 연락이 오지 않는다고 그냥 놔두면 되는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가지급금은 방치하는 순간부터 세금 폭탄이 커지는 구조적 위험 요소입니다. 오늘은 가지급금을 왜 반드시 정리해야 하는지, 그리고 실무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해결 전략을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가지급금의 위험성과 실제 범위에 대하여 살펴봅니다. 가지급금은 회계상 임시대여금처럼 보이지만 세법에서는 전혀 다르게 봅니다. 국세청의 시각에서 보면 대표자에 대한 업무 무관대여, 인정이자 과세, 법인세 손금 불산입, 세무조사 시 대표자 상여 처분, 특히 가지급금이 장기간 누적되면 대표자 소득 탄로의 출발점으로 간주됩니다. 아울러 가지급금은 본계정 이외의 재무제표상 대여금, 매출채권 등에 숨겨진 사례도 빈번히 있어 실제 세무조사가 착수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에 따른 세부담 리스크 이외의 형법상 횡령으로 보아 검찰의 칼날 앞에 노출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로 지금까지 사용해왔던 가지급금 정리 방법인 급여배당 및 퇴직금에 의한 정리 방법과 한계에 대하여 살펴봅니다. 급여배당으로 상환, 급여나 배당으로 가지급금을 상환할 수 있습니다. 급여배당은 대표자 종합소득세 부담이 가중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급여 배당 금액이 커질수록 세부담이 급증하는 형태이며 가지급금 규모가 큰 경우에는 실무상 해결 방안에 한계가 있습니다. 대표님 퇴직금으로 상환하는 방법으로 실제 퇴직 후 수령한 퇴직금으로 상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요건이 엄격, 시기 제한이 있고 대표님이 실제로 퇴직해야 하는 실무상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셋째로 회사 자본의 유무상감자 방법으로 자본을 줄여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실질적으로 의제배당으로 과세되고 주주 전체에 영향을 주는 방법입니다. 즉 기존 방식들은 대부분 대표자 개인에게 즉시 종합소득세 합산 세부담이 가중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네 번째로 가장 효율적인 대표이사 자사주 매각 적용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회사의 가지급금의 규모가 일정 큰 경우에는 대표이사 자사주 매각을 통한 가지급금 정리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실무상 매우 효율적인 전략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사주 매각 방법의 주요 요지는 대표이사가 보유한 주식을 회사에 매각하고 그 자금으로 가지급금을 상환하는 구조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가지급금 감소, 법인자금 회수, 재무구조 개선. 왜 이 방법이 실무에서 중요할까요? 이 방법의 핵심은 급여배당이 아니라 주식 매각 대금이라는 점입니다. 급여배당은 종합소득세 합산과세 대상으로 최고 세율 45%까지 적용 대상이 됩니다. 주식양도는 주식양도세 체계 적용으로 중소기업은 10%에서 25% 세율 구간입니다. 즉 세금 구조 자체가 달라집니다. 반드시 검토해야 할 실무 요건. 하지만 이 방식은 아무 회사나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방법은 아닙니다. 첫째, 적정 주식 가치를 상증세법에 따라 시가평가하여야 하고, 둘째, 자기 주식 취득 요건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합니다. 배당 가능 이익 존재 여부, 상법상 절차 준수. 셋째, 세무조사 리스크 관리입니다. 자사주 취득은 스톡옵션 우리사주 기술 투자, 재무 개선 목적 등 보유 목적을 분명히 하여 주총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형식만 흉내내면 국세청은 급여 상여 또는 가지급금 등으로 재분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사주 취득과 관련하여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 2025년도 중 김남근 의원 등이 발의하여 국회에서 상법 및 소득세법, 법인세법이 일부 개정 중에 있어 중요 내용 및 적용 시기 등을 예의주시하여 상황에 맞게 적용하여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자사주 활용 시 실패와 성공 사례를 비교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실패 사례 1번 케이스는 자사주 활용하면 무조건 절세인 줄 알았다입니다. 회사 상황은 제조업법인이고 적자 누적 상태이며 대표이사 가지급금 10억 원, 대표이사 지분은 80%를 보유 중임. 대표의 선택은 전문가의 자문 없이 비상장 주식 가치 임의 산정, 회사가 대표 주식을 취득 즉시 가지급금 상환. 이에 대하여 조사관 판단은 배당 가능 이익 없이 자사주를 취득하였으므로 상법 위반 거래로 보아
자사주 취득을 부인하고 지급금액을 대표자 상여 처분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인세 송금 불산입, 대표자 종합소득세 합산과세로 세금 폭탄을 맞았습니다. 이 경우 실패 핵심은 상법 규정 절차 미준수, 자사주 취득 방법은 무조건 안전이라는 착각으로 세무전문가의 자문이 아닌 설계 없는 단독 실행한 사유입니다. 다음은 성공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사 상황, 유통업법인, 가지급금 6억 원, 이익잉여금 충분, 대표의 선택, 외부 평가 기준으로 주식 가치 산정, 배당 가능 이익 범위 내에서 자사주 취득, 매각대금 가지급금 상환 구조 명확화, 조사관 판단, 주식 평가 적정, 자금 흐름 일관, 상법 규정 준수, 급여 상여 재분류 없음, 결과, 가지급금 정상 소멸, 추가 과세 없음, 성공 핵심, 주식 평가와 구조 실행을 세무전문가 자문에 따라 실행하였고, 국세청의 조사 시점 이전에 사전 설계하여 실행한 결과입니다. 6. 자사주 전략 사용 시 절대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이 3가지입니다. 회사 주식 가치를 임의로 산정하는 경우, 전문가의 세무자문 없이 자사주 취득, 가지급금만 급히 없애려는 접근 방법입니다. 자사주 전략은 정교한 설계 없이 쓰면 가장 위험한 카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무 경험이 풍부한 세무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회사 실정을 충분히 감안하여 실행하는 것이 향후 세무조사 등 세무담 리스크를 최대한 줄일 수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마지막 마무리로 본 유튜브 시청자님께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지급금은 시간이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급여 배당만이 답도 아닙니다. 대표이사 보유 주식, 즉 자사주 전략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세금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중요한 건 회사 상황에 맞는 합법적이고 전략적인 정리 방법입니다. 모르면 탈세, 알면 절세. 구독과 좋아요는 현명한 세금 솔루션 선택의 시작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